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는 자율주행 관련되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이지만 여전히 대중들에게 그리고 시장에서 알려지지 않은 숨겨진 최대 수혜주 핵심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굉장히 유의미한 이슈들이 떴어요. 일단 정부에서는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을 2027년에 상용화 시키겠다고 밝혔고요. 한술 더 떠서 현대차는 올해 연말에 세계 최초로 시속 80km를 달릴 수 있는 자율주행차를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 웨이모라던가 GM이라던가 크루즈 이런 기업들처럼 특정 구간에서만 자율주행이 먹히는 그런 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고속도로라면 80km로 달릴 수 있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올해 연말에 내놓겠다고 한 거예요. 이거 엄청난 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이 자율주행에 대해서는 꽤나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고 인간의 광기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말로 몇 안 되는 산업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버블 익히기에 딱 좋은 섹터. 그도 그럴 것이 누구나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자율주행 차량이 이제는 정말로 우리 눈앞에 다가올 날이 몇 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반드시 주목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테슬라를 필두로 해서 뭐 샤오펑이라던가 혹은 중국의 여러 AI 기업들이라던가 혹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통신 기반 시스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들 그리고 통신 쪽에서 위성 통신에 대한 그런 시스템망을 도입을 함으로써 굉장히 빠른 그런 속도를 통해서 혹은 오지에서도 자율주행 시스템이 먹힐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인텔리안 테크와 같은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도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오늘은 라닉스에 대해서 분석해 주겠습니다. 일단 인텔리안 테크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흐름이 좋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제 비중을 꽤나 실어서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오늘도 추가 매수했죠. 오늘 추가 매수했고 대략 한 3번 정도의 그런 매수를 진행을 하면서 비중도 꽤나 커진 상태이고 최근에 추세도 굉장히 좋게 나타나고 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도 괜찮은 수익을 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가장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바로 시가총액이에요. 지금 보시면 시가총액이 400억밖에 안 돼요. 정확히 417억인데 초수형주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다는 점은 염두를 해 두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절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라닉스가 무엇을 하는 기업이냐? 일단 제가 전부터 이 V2X에 대해서는 꾸준히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기술이긴 해요. 왜냐면 지금이야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뭐 넥스트 칩이라는가 혹은 칩스 미디어 이런 반도체 기업들, 텔레칩스, 이런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가 꽤 높은데 사실 이 반도체보다 그리고 현대 오토에버, 현대차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죠. 이런 소프트웨어라던가 반도체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은데 사실상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빠르게 가장 큰 규모로 깔려야 되는 것은 통신망 그리고 통신을 주고받을 수 있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주고받을 수 있는 통신 센서 칩 시스템 이런 것들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제 하드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 전부 다 해줄 수 있는 기업이 바로 대표적인 기업으로 라닉스가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시가총액이 400밖에 안 된다. 왜냐하면 이쪽에 올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아직 시작조차 안 한 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익을 낼래야 낼 수가 없고요. 이에 따라서 실적에 따라서 시가총액도 굉장히 작게 형성되어 있다. 만약에 그런데 이 시장이 진짜로 나타날 경우에는 진짜로 상용화 될 경우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실적이 올라올 수 있고요. 특히나 광기 혹은 버블이 낄 수 있는 딱 좋은 섹터이기 때문에 버블까지 낀다면 지금의 시가총액 400억은 굉장히 작아 보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라닉스는 V2X 분야에서 CVTX 그리고 웨이브를 동시에 구현할 수 있고요. 운용할 수 있는 그런 V2X 통신 및 보안 시스템 그리고 반도체 칩, 센서 칩을 개발하고 있고 이미 상용화까지 준비가 된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이 작다고 해서 신생 기업이 아니에요. 이미 설립된 지는 20년이 넘은 20년이 넘은 기업이고 특히 이제 중국과의 그런 협업을 통해서 중국의 이제 대표적인 점유율 1위의 그런 V2X 기업과 역시나 개발을 했어요. 같이 개발을 함으로써 센서칩을 개발을 함으로써 중국 시장에도 진출을 했습니다. 실상 이
VTX 관련해서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동시다발적으로 할 수 있는 기업이 전 세계에 몇 개 없어요. 정말 전 세계에 두세 개 기업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라닉스라는 곳이고 중국 같은 경우도 이 기술적인 부분들에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라닉스의 기술력을 뭐 사온다거나 협력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사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공유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라닉스는 중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도 세종시 대전시 그리고 고속도로들 이런 쪽에서 이미 실증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2027년부터는 우리나라에서도 완전 자율주행을 볼 수가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대략 한 4년 정도 남았습니다. 한 4년 4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 기간 3년 정도 남은 거죠. 네, 3년에서 4년 정도 남았는데 그런 기간 동안 이제 대한민국에도 통신 기반적인 인프라가 깔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부지런히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참고로 한술 더 떠서 미국과 중국은 이미 2025년까지 자율주행 인프라를 전부 다 깔겠다, 완료시키겠다고 밝히고 있어요. 이미 3년 전부터 4년 전부터 이런 식의 로드맵을 가지고 있었고 중국이 현재로서는 가장 빨라요. 통신 인프라 쪽에서는 중국이 가장 빠르고 그렇기 때문에 자국 기업인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인 라닉스와 협력을 하고 있는 것도 맞고요. 따라서 결국 뭐 시스템 반도체 기반의 토탈 이제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지금으로서는 가장 이제 잘 알려진 게 하이패스죠. 이 하이패스 시스템을 이제 비포마켓 그러니까 쌍용차라던가 혹은 이런 현대차, 기아차 이쪽에서 이제 하이패스 관련된 뭐 모뎀이라던가 칩이라던가 센서 이런 것들을 납품을 했었던 그리고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쪽에 대해서는 거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자율주행 산업이 열린다면 그리고 열릴 것이 확실시된다면 이제부터는 좀 주목을 하고 봐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통신 요소가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이에 따라서 현대차 같은 경우도 현대차 자회사를 통해서 VTX 모뎀을 이미 이스라엘 기업과 협력을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뎀과 동시에 이런 센서라던가 칩, 통신 인프라 등에 갖추어지기 시작한다면 시가총액 400억밖에 안 되는 라닉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성장세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이 오늘 기대감으로 상한가로 밀어붙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사실상 이런 이슈들을 보면서 뭐 라닉스라던가 대한민국의 몇몇 핵심 기업들이 있어요. 뭐 전 세계적으로 몇 개 있고요. 그런 기업들을 지켜보고 있는데 라닉스는 시작하자마자 상한가로 직행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아직은 못 샀습니다. 투자 중이지는 않아요. 다만 기술이 기회가 한 번 더 발생할 경우 변곡점이 보인다거나 지지라인이 확인될 때에는 빠르게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조금씩 혹은 아주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통신 시스템에 깔려야 되는 것이고 세계 유일하게 소프트웨어 그리고 하드웨어 통신 서비스 통신 시스템 칩을 만들 수 있는 그리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올해부터 현대차에서 하겠다고 하는 레벨 3는 전국 모든 고속도로에서 운전자가 핸들을 아예 잡아도 되지 않을 정도의 기술력을 보이겠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함께 커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 이런 VTX 통신 인프라, 통신망이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는 필수적인 이런 칩이라던가 솔루션 등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라닉스 혹은 몇몇 기업들, 다른 기업들도 좀 있죠. 이제 캠트로닉스라던가 라닉스의 그런 통신망을 깔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마 저는 두 개 기업 모두 대한민국 전역으로 빠르게 깔려야 되기 때문에 두 개 기업 모두 활약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시가총액적인 부분에서 캠트로닉스 오늘 좋아요.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도 이거는 제가 이제 가끔씩 이제 간혹가다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기업이죠. 이것도 자율주행 VTX 부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라닉스에 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3,100억이에요. 이미 라닉스의 8배가량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고 라닉스는 417억이기 때문에 만약 자율주행 하나만 본다면 결국 비슷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비슷한 시장 파일을 가져갈 수 있는 캠토닉스와 라닉스가 대한민국의 시장을 점유한다면 라닉스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에 있어서 조금 더 대장주적인 면모를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조그만 기쁨닭의 토론방이라던가 혹은 필상담방 같은 경우도 유의미한 그런 대화들이 좀 오갔습니다. 지금 보여드리자면 오늘 이제 조그만 기쁨닭의 토론방에서 나눈 대화입니다. 자, 오늘 나눈 대화 8월 30일 글이죠. 자, 전기차 보조금이 줄어들 거라는 그런 이슈가 하나 떴어요. 100만 원으로 줄어드는 것은 오보라고 하네요. 오보이긴 하지만 긴축 사이클 중에 정부 정책 여력이 과거처럼 크지 않은 가운데 정책에 집중되는 곳에 돈이 쏠릴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대한민국 정부 같은 경우, 현 정권 같은 경우는 딜레버리징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부채를 늘리는 것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인, 그리고 견고한 성장을 좀 원하고 있고요. 그도 그럴 것이 이미 가계대출이 임계점을 넘어선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부채가 더 증가한다거나 혹은 정부에서 대출에 대한 그런 것들 좀 더 완화해 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계속될 경우에는 상당히 리스키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디레버리징을 좀 지향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지원 정책을 할 수 있는 기술들이 과거에 비해서는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전기차를 조금은 좀 완화시키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이고, 그 외에는 바이오 우주 산업을 필두로 해서 이제 프로젝트가 추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멤버분 중에 한 분이 이런 식으로 핵심적인 산업들, 이슈들을 아주 잘 찝어주셨죠. 정부 기조가 디레버리징이라 더욱 그럴 듯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맞습니다. 한국항공청 특별법이 국회에서 여야 정치 문제로 9월로 넘겨졌습니다. 한국형 나사를 지향하는 현 정부의 정책 방향입니다. 정치 문제를 떠나 시대 흐름을 봤을 때 중요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9월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통과 유력 시 일시적인 수급뿐 아니라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기 때문에 인텔리안 테크 같은 이미 전년에 투자 중이죠.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우주 산업 관련주들에게는 큰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우주 산업은 국가 백년지기의 사업이라고 모두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에리오, 달 탐사, 심우주 탐사로 이어지는 우주 플랜이 어떻게 발전되는지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흥미진진하네요. 대부분의 국가나 기업들의 목적은 저 달 자원 개발에 포커싱 되어 있다 합니다만, 우주산업 관련 기업들을 과거에 스크리닝 했을 때 굳이 이런 기업들까지 봐야 돼 싶긴 했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스크리닝은 해봐야겠네요. 특히 땡땡땡에 자꾸 관심이 갑니다. 저도요, 땡땡땡땡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은 제가 아직 투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추후에 만약에 투자를 진행한다면 수익을 충분히 봤을 때 역시나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어젯밤 미 증시가 많이 올라 기분이 좋았지만, 그보다도 더 기뻤던 것은 필사단 강의 내용이 그대로 시장에 반응을 보였을 때 희열은 참기 어렵더군요. 역시 배움은 끝이 없나 봅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필사단 강의를 통해서 핵심적인 지표들, 증시의 턴어라운드를 볼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핵심적인 지표 혹은 시그널들을 말씀드렸고 강의를 해드리고 있죠. 이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시장에 고스란히 나왔을 때, 그에 따라 시장의 반응이 역시나 정석적으로 움직였을 때 희열을 느낀다라는 그런 우리 멤버분의 글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무엇을 보셨는지요? 전 심리의 전환 가능성을 봤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해 보세요. 그래야 좀 더 확실하게 본인 것이 됩니다. 어제 미증시의 상승 이유가 고용률이 감소했다는 지표라고 하는데,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아직 고용은 건재하다고 긴축이 유지되어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를 걱정하더니 그 지표 하나에 열광하며 갑자기 급등하는 걸 보고 느낀 게, 바로 시장은 이런 걸 기다리고 있었나 하는 생각을 하며 추침했습니다. 즉 배드뉴스가, 경기 침체가 굿뉴스, 긴축 완화로 이어지는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나는 대로 적어봤네요. 저는 시장의 방향성을 누구도 예상하기 어려울 만큼 혼란스러운 시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눈에 보이는 지표에 크게 반응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주요 지표들이 발표되는데, 각 지표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보려 합니다. 땡땡님, 좋은 포인트 알려주신 것 같네요. 시장의 심리를 보려면 좋은 데이터와 안 좋은 데이터가 혼자하면 더 파악하기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핵심을 잘 보셨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고용이 핵심입니다. 저는 이미 최근 들어서 고용 지표 그리고 소비 지표가 연준이 보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지표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따라서 이런 지표들에 의해서 증시에 대한 방향성, 전환이 발생할 것을 말씀드렸고,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렸죠. 증시의 전환점, 증시의 변곡점이 곧 발생할 것이라고 말씀드려왔고, 이제는 서서히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준도 고용을 보고 있기에 반응이 세게 나온 듯합니다. 어제 고용을 반영한 것으로 변곡점을 봐야 될지는 모르겠네요. 그동안 시장은 배드 이직 구슬 너무 오랫동안 선반영했다고 느껴져서요. 저는 시장이 경기 침체를 우려한 적이 있었나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을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계속 기다려오면서 AI니 여러 테키한 업종들을 밀어 올려 오지 않았나 싶네요. 연준이 고용을 보고 있고 반응이 세게 나왔다는 사부님 말씀은 그동안 견고한 고용으로 인해 임금 상승세가 가파르고 그로 인해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켰는데, 그 반대가 나타나 시장에서 강하게 반응했다고 이해도 되나요? 시장은 계속 경기의 쿨다운을 기다려왔고 침체보단 과열이 식는 것을 기다려내는 정도로 생각하네요. 조금이라도 긴축이 과할 경우 경기는 훅 꺼지겠지만요. 고용이 핵심이라는 사실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침체까지 반영했다면 지금보다 더 골이 깊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게 우리 멤버분이 나눈 대화입니다. 수준이 굉장히 높죠. 이제 정말로 수준이 많이 높아지고 있어요. 성취감이 많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잭슨을 제가 그래서 이런 분석을 그 전에 이제 해드린 것이고 그대로 답변 대신 다시 복사 붙여넣기를 한 겁니다. 자, 잭슨홀 미팅에서 시장이 우려하거나 기대했던 중립금리 인상 및 목표 물가 구간 조정은 없었습니다. 2% 물가, 특히 근원 개인 소비자 지출을 강조했는데 변동성이 큰 식료품 및 에너지 지출을 제외한 지수라 낮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긴축을 오래 길게 이어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고용이 강하다는 워딩이 반복적으로 있었는데 고용이 강하기에 경기가 뜨겁기에 금리 인하 등 완화책을 할 필요가 없다는 스탠스입니다. 뜨거운 미국의 경기가 어느 정도 식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듯합니다. 이로써 시장이 보는 올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처음으로 과반수를 넘겼으며 금리 인하 시기도 24년 3월에서 6월에서 7월로 밀렸네요. 시장 예상이야 매번 틀리기에 유의미한 지표라고 할 수는 없지만 컨센서스가 바뀌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좋든 싫든 고금리 시대를 서서히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렇다 할 변화는 없었지만 소비 및 금융, 고용 지표의 중요도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정책금리 추이는 집값에 달려있고 미국 정책금리 추이는 소비 및 고용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비록 긴축의 정점에 다다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소비 및 고용이 꺾이는 그림이 나오기 전까지 금리 압박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세를 확인하며 신중하게 나아가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최신 그림이다. 고용이 꺾이는 그림이니 금리 압박도 정점이라는 시장 반응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경제는 진자 운동과 같아서 적정선에서 멈추는 일이 드뭅니다. 조금이라도 더 치우칠 경우 경기 침체의 그림자가 드릴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봐야 기회가 되겠지만 말입니다. 여전히 변동성을 염두에 두고 나아가야 하는 시기네요. 안녕하세요. 필링사단 가입하게 된 신입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환영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이렇듯 사실상 시장의 변곡점을 보고 있다 말씀드렸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지표 고용 지표를 말씀드렸었고 이런 것들이 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있는 구간이다. 특히나 자율주행 관련된 산업들이 이제 막 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업종이라는 점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들, 특히나 가장 먼저 수혜를 볼 수 있는 작은 기업들, 소형주들의 조금은 더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방송 마무리 짓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돈이 됩니다. 지금까지 자율주행 산업에 대한 분석이었고 초소형주 그리고 특히나 통신 인프라망에 대해서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필승!